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저출산에 대한 그 위험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그런 글이나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에 대해서 패널분들도 이제 물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청중분들께서도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1, 2번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배우가 나왔으니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분석해낸 결과에 대해서 정책이 투입되기 전 상황에 대한 페르소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너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언니 잘 지냈어? 나 미치겠어. 왜? 아니, 나 일하는 회사에 출산한 선배가 한 명 있거든? 근데 그 선배 보니까 진짜 결혼 못했더라. 왜? 애 낳고 쉬다가 왔더니 사람들이 감 떨어졌다고 무시하고, 선배는 힘드니까 일할 때 집중도 못하고, 그리고 집 가면 혼자 집안일 다 하고 독박 육아하니까 얼굴이 완전 말이 안 나. 아니 선배들이 뭐라 그러는데? 그 선배들 말고 그 아저씨들 있지, 아저씨들. 꼰대들! 아우 진짜. 아니 그 꼰대 아저씨들이 선배 앞에 있는데 대놓고 에이 뭐 여자가 결혼했으면 집안일이나 하지 뭐 와가지고 일하고 있어, 애 낳고지. 진짜 이렇게 말한다. 아 지들이 애기 낳으라 그래. 그니까 내 생각인데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냥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언니 내 주변에 취업 나간 선배들 보면 꼭 그 소리 하더라고. 그래. 육아 때문에 외출하기도 힘들고, 아니 얼마 전에 우리끼리 약속 잡는데 아니 애기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는 거야. 야, 약속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자기 생활이 없어. 우리 엄마 봐봐. 맨날 아빠 뒷바라지 우리 자식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엄마 젊고 예쁜 시절 다 갔잖아. 나는 엄마만 보면 진짜 결혼은 답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연애만 하고 살고 싶어. 언니 연애도 문제야. 요즘 괜찮은 사람 만나기가 쉬운 줄 알아? 괜찮은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 맞아. 나 진짜 남자를 못 믿겠어. 아니 결혼 전에는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결혼해봐. 자기만 이래? 나도 일하고 나도 돈 버는데 그냥 가정부 한 명 고용하는 거라니까. 거기다가 애까지 낳아봐. 애 낳는 건 여잔데 그저 애기 걱정. 아니 진짜 애 낳는 건 여자니까 여자 건강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야, 당연히 그렇지. 근데 요새 남자들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냥 다 속아서 결혼하는 거야. 에휴, 나 옛날에 언니들이 야,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 그때 속아서 결혼하는 거야 막 이랬거든? 근데 그게 진짜야. 맞아. 언니 우린 결혼하지 말자. 그래. 야, 나는 남자만큼 돈 못 벌면 결혼도 애도 절대 안 나. 진짜지? 약속. 자, 지금 보신 이 페르소나가 독특한 페르소나가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여성들의 시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페르소나들이고요.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세아 씨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페르소나 1번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자아실현 욕구도 상당히 크고요. 동거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본인 자체가 경제적인 소득이나 수준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결혼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출산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신뢰를 상당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남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고정관념을 변화시킨다든지 뭐 아이만큼 산모의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정책을 펼친다든지 아니면은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어떤 출산 육아 환경이 이 마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페르소나 2번인데요. 이창희 씨. 네. 자, 이창희 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해보니까 남자만큼 돈 못 벌면 애를 안 낳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 캐릭터 같은 경우에 자아실현 욕구가 상당히 더 큰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동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의미라든지 기타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이 동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 긍정적 평가가 출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전략을 한번 세워봤는데 트라우마를 극복시켜주자.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시켜주고 출산에 대한 트라우마도 극복시켜주고 남성 위주의 트라우마를 극복시켜주는 그런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정말 이러한 정책 변수가 투입됐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두 분의 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야, 너 그거 들었어? 2년 동안 동거를 한 다음에 진짜 결혼하게 되면 정부에서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야. 대박이다. 아니 그러면 미리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완전 이득이네. 그치. 2년 동안 내 커리어를 쌓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원까지 받으니까 완전 일석이조인 거지. 나 그거 들어본 것 같아. 출산한 산모 집에 방문해주는 홈 트레이닝 서비스랑 아이 돌보미 서비스. 야, 그거 있으면 부모님 눈치 안 보여서 좋고 그리고 나도 남편이랑 시간 더 보낼 수 있고 내 시간도 생기니까 완전 좋다 그거. 그치. 그리고 집으로 헬스 보험이가 와준다면 아이도 옆에서 놀고 있는데 그거 보고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잖아. 애기 있으면 외출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 야, 이거야말로 진짜 산모를 위한 정책이네. 그치. 이것만 잘 실현돼도 출산이나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뀔 텐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만 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될 것 같아. 그치.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좀 생각했던 그런 대화를 한번 보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앞에 계신 패널 분들이 한번 제가 아닌 앞에 있는 우리 페르소나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느껴졌던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실제 앞에 계신 배우들은 페르소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익숙하게 갖고 있으면서 거의 그 연령대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페르소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도 같이 표현해서 일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청중석에 계신 분들도 뭐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극 잘 봤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두 분이 이제 대표로 앉아 계신데 어떤 젊은 세대를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젊은 그 세대를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그 나이대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그 세대의 어떤 그 의식이나 사고를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 저도 이제 뭐 50 후반대니까는 굉장히 어떤 전통적인 그런 사고에 젖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부모님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전통적인 그 유교 세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본다면 아까 그 배우들이 얘기했던 꼰대 세대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그 결혼이라는 것, 전통적인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동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근데 젊은 세대들이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개방적이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결혼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피해의식 그런 게 정말 강한 건지 왜냐면은 과거에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뭐 보면은 정말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뭐 열씩 낳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요즘 세대들은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걸 자기가 못 참을 수 있는 건지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잠시만 제가 조금만 이제 진행에 대한 걸 좀 약간 코멘트를 드리면은 이 배우들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교수님들의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편하게 쉽게 물어봐 주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4학년이고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주변에서 선배들 보면 먼저 결혼한 선배들도 있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아직 결혼할 마음도 없는데 다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열악한 환경을 보고 자랐으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학교에서 엄청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받아서 좋은 회사 들어갔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도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애기 때문에 회사도 못 다니고 정말 학교에서는 인기 많았던 능력 좋았던 선배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애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더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지금 또 시대는 바뀌고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저희는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는 세대들이잖아요, 청년으로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와는 좀 다르게 그냥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한 인간과 한 인간의 다른 성별의 인간이 만나서 그냥 같은 평행선상의 뭔가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걸어가는 건데, 지금의 결혼이라는 게 너무 허례허식만 가득한 거 아닌가.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저는 사실 되게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절대 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초봉이라고 해봤자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최소한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 부모님의 친척들이 오셔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냈던 축의금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부모님들은 돌려받고 싶으니까 자식들한테 결혼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렇게 남들한테 우리 결혼해요, 축의금 돌려주세요, 이런 결혼보다 나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그 의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몇천만 원이나 드리는 호텔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이 다 불러서 결혼해야 되고, 나는 그냥 이 사람과 좋으니까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이거의 결혼은 이런 마음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 자체가 저는 조금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허례의식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결집이 되어 있는 어떤 의식의 하나가 아닌가, 요새 현대사회의 의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두 분들이 생각하실 땐 결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얘기들 지금 많이 하셨는데, 혹시 주변이나 또는 가족적으로라도 결혼이라든가 출산이 주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또는 그런 상황들은 보신 적이 없으세요? 들어보신 적도 없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일단 저는 막내고 저희 언니 2살 차이 나는 언니가 결혼을 했고, 제가 27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무나도 만나기만 하면 결혼 얘기를 해요. 친구들도 가족들도. 근데 저희 언니는 지금 아기가 18개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언니니까 언니가 애를 키우는 걸 봤잖아요. 근데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세요.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언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회사 생활하고 형부와 같이 맞벌이를 해요. 근데 정말 제가 언니를 옆에서 보면서 느낀 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수척해지는 거예요. 정말 피부부터 시작해서 같은 결혼 전에 내가 봤던 친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결혼을 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집안이 어느 정도 집에서 많이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이 되거나, 아니면 근데 사실 저희가 대기업 들어가 봤자 지금 그걸 저희가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현재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집안이 정말 경제력이 빵빵한 집안끼리 만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들 결혼을 부정적으로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의미예요? 짐이 그냥 그저 짐인가요? 사실 아이를 정말 낳고 싶어요. 저도 사람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그건 여성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는 건. 근데 이 사회가 너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게 만든다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하물며 제가 돈도 버리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돈도 버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하려면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자만큼 돈 못 벌면 결혼 안 할 거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큼 돈 못 벌면 애를 낳을 엄두조차 안 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모님들은, 부모님 지금 부모님 계시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감정이 왜 그때는 그렇게 어렵고 이럴 때 아이를 낳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은 농담 삼아 제가 3남매거든요, 저도.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맨날 그러세요. 엄마 아빠는 3억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1억이 들었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제 동생, 막내 동생까지 총 3억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부모님이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어쩔 때는 저희 부모님은 요즘 세대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은 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저와 제 동생들을 낳아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 3남매에게는 그렇게 많은 혜택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누리는 게 더 많지 3시고 4시고 5시 때 누리는 게 더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일단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더 좋게 자랄 수 있었던 환경의 자녀들을 본다면 사실 부럽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제가 셋째예요. 언니, 오빠, 저 이렇게 3명이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막내로서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하지만 언니가 결혼을 했고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 세대와 너희 세대는 다르다. 아버지와 나와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너희의 세대는 너희의 자아를 실현하는 세대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나서 네가 어느 정도 네 스스로 네 자아 실현에 떳떳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뭔가 다시 정말 여자니까 결혼도 하고 싶고 애도 낳아보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네가 하는 걸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잘 봤고요. 그냥 편안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교육,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변화해야 하는 어떤 그런 거로 보이는데 아까 이제 발제자 선생님께서 이게 여성의 시각에서 본 이제 페르소나를 이제 추출해낸 건데 결국은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남성들이 변하지 않고 남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이 이게 사회적 어떤 결합이기도 하지만 그 지극히 굉장히 개인적인 이벤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페르소나들한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그러면 그 남성들이 변하지 않는 지금 젊은 세대에서도 우리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그런 페미니즘적인 어떤 정책들, 여성의 어떤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참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남성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남성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내가 함께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육아를 하고 내 어떤 경력이나 이런 나도 자아성장을 실현을 하면서 이런 행복한 가정, 우리가 꿈꾸는 이런 거를 이룰 수 있겠다. 근데 그거에 저해되는 그게 남자친구나 연인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친구는 굉장히 젊은 세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결혼에 대한 결혼관, 인식 이런 게 이 남성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거, 법 이런 거, 아니면 교육,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 이런 거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엇박자 남성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결혼 이런 것들이 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남성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결혼도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요즘 가장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건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결혼과 더 위의 세대가 생각하는 결혼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변에 저희 또래 남자인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수다를 떨거나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친구들이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자기네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던 거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봤던 거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그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봐요. 뭐 결혼하면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 보셨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다 해준다고 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다 변하는 게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대에 많이 남자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제 또래 친구들은. 근데 뭔가 나이 들어서 변할까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들도 회사에 다닐 거고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합쳐질 텐데 그게 과연 지금 이 상태로 만나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남자 친구들이 주변의 남성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더 강렬하게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공공교육적으로 어떤 대학 교육이나 아주 정책적으로 그런 교육이 여성 교육뿐만 아니라 남성 교육이 더 이루어진다면 그런 어떤 남성들을 더 훨씬 찾기 쉽고 그런 어떤 해결 방법들을 좀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대학의 어떤 교양 과목이나 이런 거로 뭐 당연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여성학, 남성학 이런 것 그런 과목들이 있었지만 그게 뭐 한때의 어떤 좀 트렌디한 그런 어떤 교과 편성이었고 요즘에 보면은 또 새로운 어떤 시대에 어떤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필요하다고. 네. 제가 지난 학기에 들었던 수업이 부모 연습이라는 교양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은 어느 학교인가요? 아 저는 국민대학이에요. 근데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부모 연습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은 진짜 학교에 다니면서 몰랐던 여자 50명, 남자 50명이 만나서 파트너를 이룬 다음에 진짜 실제로 부모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공부해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옛날에 수업 들었던 선배들하고 한번 얘기해볼 기회가 있어서 얘기해봤는데 옛날에 수업했던 거와 지금 수업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졌다고 해요. 옛날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는 게 가사 분담을 하는 거였대요. 여자가 해야 되는 일, 남자가 해야 되는 일, 집에서 같이 일하지만.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수업은 그렇게 분담하지 않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인격체가 사람과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서 서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성학, 남성학 이렇게 남자들한테도 어떤 이러한 교육이 계속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이 많이 바뀐다면 충분히 저희는 결혼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 수업과 그때 부모 연습 같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달랐던 게 고등학교 때까지 수능 보려고 열심히 그냥 학문적으로 글자만 외웠던 게 사실 대학교 들어와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생활을 하는 건데 물론 학문이 그 글자로 정리가 된 거니까 도움이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난 여가 만나고 뭔가 다른 성이 만나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회가 뭐 이런 결혼 문제나 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의 입장을 소통하고 남성으로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소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소통을 알려주는 이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이 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소통하는 교육은 이게 정말 없구나. 이게 정말 정부나 뭐 어떤 부처에서 이런 교육적으로 사람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 자체를 그냥 만나서 해보는 어떤 경험들을 쌓아 나간다면 이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일하면서도 소통이 될 것이고 남녀 간에서도 소통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점차 그런 불신들이 여성이고 남성에게 갖고 있든 사회에 갖고 있든 한 그 불신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에 대한 교육이 좀 개설이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페르소나들이 실제 본인이 생각하고 페르소나의 빙의가 되면서 이게 되게 얘기가 되게 진지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씩만 짧게 해주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패널분들도 한 번씩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 대한 얘기들을 살짝 비추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홈트레이닝이나 아이돌 법 서비스 같은 것들이 성공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지금 이제 그 정책을 불신하게 되는 정부 정책에 뭐가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불신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삶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뭐 저출산 문제가 될까 이런 데 있어서 실제로 펴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출산 장려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출산 장려금이라는 건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인 거잖아요. 근데 그 출산 장려금이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금액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장려금, 출산 장려금, 그 장려금은 제 살결로 느껴지지 않는 돈인 거죠. 결국에는. 오케이, 어쨌든 그 지원금이 있어 오케이 하지만 나한테 오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아이를 더 출산을 몇 명을 할 때까지 분명하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문제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신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한 가지가 조금 마음에 살짝 걸렸던 게 그 말씀하시는 중에 또 이제 이전 우리 부모님들 세대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자기 어떤 그 지향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과의 그런 어떤 그 유대관계,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얽매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허례하신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요즘에 또 다른 변화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스몰 웨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 또 부모님들이 거기에 또 맞춰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보다도 그냥 자꾸 너무 과거를 본인들이 너무 의식하는 거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이라서 아마 좀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들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전문가 시각이 아니라 그냥 정말 실제 당사자 시각이니까 좀 정말 그런 것 자체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네,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건 많고 할 말도 있겠지만 이제 제 경우 두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한 분은 앞에 계신 페르소나들처럼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앞으로 장래 걱정 때문에 좀 굉장히 지금도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다른 사람은 굉장히 쉽게 또 빠른 나이에 결혼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후자의 경우는 그 딸하고 엄마 관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딸이 엄마와 평소 대화도 많이 하고 너무 좋고 또 엄마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딸에게 대해서 힘들지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자라면서 우리가 지나게 사교육 아까 이슈교육이죠. 거기에 뭐 내몰려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상황을 잘 우리가 경험 못했기 때문에 혹시 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 나머지 걸 이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그러면은 그 시간 관계상 저희 페르소나 1, 2번에 대한 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배우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장을 그냥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동거 커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진행을 중계 때 해보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동거 커플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건전한 동거에 대해서.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동거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어떤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리서치를 해봤고요. 그래서 테스트 9번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정의를 해보니까
든든한 내 편이 있어서 이렇게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테스터 10번 같은 경우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월세를 크게 아끼니까 전기적 이점이 너무 크다. 이런 큰 의견을 갖고 있었고요. 테스터 1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중요한 의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고 지금 동거 생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에서 참 이 말도 참 되게 와닿은 얘기였는데 단점이 없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동거 커플에 대한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 키워드로 잡았던 것들은 경제적 부담 절감에 대한 이슈들, 평생을 살아갈 동반자와의 준비 단계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거를 함으로 인해서 단점은 없다. 자, 이들에 대한 그런 캐릭터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캐릭터 결정 요인을 도출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 마찬가지 방식 테스트를 해서 이 페르소나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남성, 여성이 특별한 차이가 안 나타났습니다.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같이 동거를 하면서 이게 닮아간다는 얘기가 정말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나더라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한번 실제적인 우리 페르소나 동거 커플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놀러 오니까 진짜 좋다. 아 진짜 대전 진짜 오랜만이다. 자기 나 물어볼 거 있어. 나랑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게 뭐야? 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월급의 대부분을 적금에 쏟고 싶었어. 근데 혼자 살 때는 월급 140으로 월세, 관리비에, 생활비에, 각종 공과금까지 적금을 단돈 10,000원도 못하는 날도 있었다니까. 근데 오빠랑 공부하면서부터 생활비가 정확히 반으로 줄었지. 그러면서 나머지 절반을 그대로 통장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내 통장이 제일 많이 변했지. 그럼 오빠는? 나는 일단 금전적인 부분. 일단 월세가 반으로 줄잖아. 그리고 또 내가 치킨, 피자, 배달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일단 혼자 살면서도 일단 시키고 봤단 말이야. 근데 먹고 나면 후회했어. 왜냐? 일주일에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그거 무시할 수 없거든. 근데 자기랑 같이 살면서 자기가 음식을 진짜 잘하잖아. 자기가 집밥 해주는 거 같이 해먹으면서 음식값도 줄고 우리 건강도 챙기고 만약에 폭식하면 나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근데 자기는 나의 어떤 모습에 반한 거야? 나 오빠랑 처음부터 잘 맞아서 내가 오빠랑 결혼을 하면 어떨까 자주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오빠가 나한테 동거를 제안하게 됐고 연애할 땐 미처 몰랐던 책임감 있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더 정서적으로 많이 편안해졌고 내가 아직 1년차 신입사원이잖아. 회사에서 혼나고 들어오면 힘든 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이래서 결혼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치. 근데 내가 자기랑 항상 떨어져 있을 때마다 좀 생각했던 게 자기를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그런 게 좀 힘들었어. 내가 자기가 항상 전화로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매일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점이 힘들었는데 자기랑 같이 살면서 내가 조금 더 자기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자기도 나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우리 관계도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우리 사이가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사람들이 나보고 아 대성씨 얼굴 진짜 좋아졌어요 막 이런다니까. 근데 자기 회사에서 우리 동거하는 거 알아? 회사 사람들한테는 아직 말 못해. 회사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들이셔서 동거 커플 이해 못해. 몇 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지면 어찌르고 그러냐? 나중에 네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랑 동거했던 사람이면 어떡할 거야? 아주 날 발랑 까지는 치고 한다니까.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더욱더 말 못해. 내가 무슨 빨간줄 그어지는 것처럼 아주 노발대발하셔. 아니 마트에서 고작 반찬 살 때도 시식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동거하면서 오빠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 그래서 오빠랑 결혼하고 싶고 애도 낳고 싶고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 나도 그래. 아니 근데 왜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써?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결혼이랑 동거랑 다른 게 뭐야? 아 그냥 허례의식뿐 아니야. 자 이제 우리 결혼합니다. 다들 알아주세요. 뭐 이런 거랑 뭐가 달라 솔직히. 아니 외국에서는 동거를 미리 해보고 결혼을 한대. 거기 어른들도 미리 동거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우리나라만 이래. 우리나라만.
곤란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동거? 인식 자체가 이러니까 조선시대 말이니까 다 이런 거야. 난 진짜 이해 안 가. 아니 우리만 좋고 사랑하면 되지 남의 시선다니까 뭐가 중요해? 안 그래? 맞아. 결혼의 실패 확률을 낮춰주잖아. 근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꼭 이사는 가야 된다? 지난번에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막 현관문을 두들기길래 나 못 본 줄 알았어. 내가 현관문 외시경으로 안 보고 문 열어줬어 봐. 상상하기도 싫어. 괜찮아. 아니 그때 자기가 전화했을 때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내가 지방에 내려와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신고밖에 없더라고. 아니 물론 아무 일 없이 잘 끝났지만 자기가 항상 혼자 있을 때마다 나 진짜 걱정됐다니까. 여자 혼자 사는 집은 범죄 노출 위험이 진짜 크잖아. 힐링동 범죄 사건 알지? CCTV 술 먹고 들어간 여자 뒤에서 쫓아가지고 번호 누르고 들어가려고 남자가 잡혔나 몰라. 아니 근데 난 자기랑 같이 살면서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든든하잖아. 그지? 집에 남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난 그래서 진짜 좋아. 자기랑 맞아. 자기가 지하철역으로 데리러 오라고 하면 내가 같이 데리러 가서 손잡고 같이 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안전하고. 그래. 생각해보면 동거라는 건 단점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래. 뭐 미리 하는 결혼 체험이지.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커플이 진짜 동거 커플일까요? 아닐까요? 되게 잘하죠, 연기를요. 근데 동거 커플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리서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연기를 하는 건데,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하시는 연기가 정말 가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담기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가 지금 실제로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항상 아까 전 상황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꼰대 그 남성분들이 너 여자가 그렇게 발랑 까져가지고 나중에 그럼 너 시집 못 가. 여자는 그냥 조신하게 일하다가 혼기차면 그때 우리 결혼을 해야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저도 확 공감이 되고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80% 정도. 제가 만약에 학생이 아니라면 저도 이런 페르소나처럼 동거를 할 의향이 있고 단점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이.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은 이 동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친구들만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제가 명확하게 지금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이 패턴을 분석을 해봐 드린다 그러면은 이 여자분은 김진아 씨고요. 이 사귈 때보다도 남자친구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아실현 욕구 부분은 커플이 되기 전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갖고는 있었지만 파트너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감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가 왔고 기타 정책적인 신뢰도에 있어서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약간의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언정 조금씩 변화는 왔다는 그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 여성분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이 경제적 이점에 대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김태성 씨인데요. 여성분과 거의 동일한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파트너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감도 되게 상당히 높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동거에 관련된 정책이 긍정적으로만 나와진다고 한다 그러면은 결혼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커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고요. 한번 패널 분들과 여기 계신 청중분들이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순서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 결혼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제 2세를 낳아서 대를 계속 이어가는 건데 동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물론 피임은 하겠지만은 뭐 애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애가 생겼을 때 뭐 둘이 사이가 좀 나빠져가지고 헤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 미혼모 문제도 될 거고 굉장히 더 큰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미혼모라는 것들에 대해서
미혼모라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더 방지하기 위해서 동거를 할 수 있지 않지 않으면 헤어지면은 미혼모의 확률은 점점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거를 하면서 잘 맞으면은 나중에 미혼모가 발생할 확률은 더욱더 적어진다고 좀 더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감정적인 남과 여자의 감정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법적인 지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외국은 그런 어떤 미혼모들에 대한 법적 보장이라 법적인 어떤 그런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미흡한 상황일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법적인 문제를 따져봤을 때 뭐가 필요할 건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정부나 어떤 부처 차원에서 솔직히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여성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잘 마련되지 않은 여성이 혼자 살기 힘든 사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잡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 소득을 내기 전까지는 조금 더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데 좀 더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자립심을 여성 혼자 키울 수 있는 자립심을 더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페르소나 1, 2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정책이 이제 거의 경제 지원 정책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뭐 출산 장려금이나 그다음에 동거 커플에 대한 그런 어떤 경제적 지원 이런 게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나눠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찔끔 준다고 하죠. 그렇지 않고 정말 실감할 정도로 내가 이러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아이를 낳아서 안정되게 살 수 있겠다라고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면 더 동거 커플이 늘까요? 그리고 출산도 늘까요? 실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가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커플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친구들은 지금 반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의 2세 또한 이런 상황이 될 거야라는 그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우린 애를 갖지 말자 이러면서 남자가 덜컥 애가 생길까봐 정관 수술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빗대어 봤을 때 정말 꾸준한 지원과 그런 정책이 같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뭔가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생길 것 같고 또 2세에 대한 그런 면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조금 덧붙이자면 이런 말을 경제적인 입장 그런 것들이 받침되면은 더욱더 활성화되고 좋겠지만 어떤 정부나 어떤 젊은이들 아니면 저희보다 조금 더 어른들의 어떤 동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어떤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조금 더 개방적으로 열 수 있다면 저희들도 쉬쉬하지 않고 좋은 이점들을 많이 차용해서 오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좀 더 건강한 그런 동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잠깐 나오긴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 중에서 그 한부모 가족 이게 혹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동거 중이라 아직 동거 중이라. 근데 아까 이제 그러니까 금액이 작을 거라고 아까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시긴 했지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수준은 지금 이제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있는 금액 정도. 정확하게 몰라도. 한 달에 한 100.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13만 원에서 17만 원 됐어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지금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우리 그
바로 당사자들이 아마 될 수 있겠죠. 당사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막연하게 추측하는 지금 이런 정책상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결국은 이제 문제점이 저거 같아요. 결국 두 분 다 동거를 하시게 되기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쨌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 거. 자, 경제적 이유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은 굳이 동거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도 또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예를 들자면 생활비가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가 해결이 된다면은 일단은 동거보다는 차라리 뭐 결혼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점이 커서 동거를 시작한 것도 있지만 이 친구랑 정말 결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활들을 먼저 해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먼저 동거를 시작한 건데, 바로 결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은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짧게는 몇 개월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한 2, 3년 정도 이 안에서는 대부분이 아마 특별한 문제 없이 이렇게 같이 마음의 위안을 서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산다 보통 참 많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결혼도 마찬가지긴 한데, 동거보다는 결혼이라는 게 법적인 특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속된 표현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좀 보수적인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고민되는 게, 동거하면은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이거는 여자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랑 이제 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동거도 연애하듯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말 결혼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많은 상대를 만나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인생은 내가 살 건데 내가 만나보고 내가 결정해야지, 약간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패널분들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그러시면은 혹시 청중분들 중에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짧게 한 번만 해보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마이크 좀. 모든 일에는 비용이 들고,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는 희생도 들거든요. 돈, 감정적, 물질적, 심리적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이 지속되면은 살 수가 없을 정도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지금 돈이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는 또 이 친구 마음적으로 보면 조금 신경 쓰이는 이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무슨 시댁이 이런 데서 좀 신경 쓰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희생이 이제 따르는 일이거든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이면에는 기쁨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시적인 어느 정도의 희생 이런 것은 감수할 용의가 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희생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희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먼저 언니가 지금 결혼해서 엄청 애 본다고 막 직장 다니고 얼굴이 막 말이 아니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런 육체적인 힘든 거 이것이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예를 들면 2, 3년이나 3, 4년이나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겠다, 이 사람의 아이를 가져도 되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뭔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조금이라도 뭔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아이가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과 낳는 아이라면 뭐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충분히 희생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동거를 하게 되면서 이 친구에 대한 믿음도 커지고 그런 어떤 관계 자체들이 좀 탄탄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성들이 희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생각이 바뀌게 되고 조금 더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그런 희생할 용의가 여성이 있다면 저도 같이 이렇게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그런 점들이 좀 동거의 이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완전히 바보 같고 완전히 꼰대 같은 질문 하자. 아, 네. 그 결혼을 하고 초기가 아니고 10년, 20년, 심지어 30년 후에는 이혼을 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다시 말씀드리면 2년이나 3년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확실히 생기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 경험이 없으시니까. 근데 뭐 이혼은 30년 후에도 하고 20년 후에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주변의 어머님이나 친척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직 나이가 너무나 어리지만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앞을 금방 내다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일단 저희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의 그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들은 조금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혼을 하는 사유들에 있어서. 근데 좀 확률 게임으로서는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까 그 페르소나 1, 2랑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이제 남성분이 나오셨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과 그 출산, 육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성은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제가 없으면 나올 수도 없고 이 친구가 없으면 나올 수도 없고 함께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시선 자체가 조금 더 어떤 물리적으로 조금 힘든 점이 더욱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제가 좀 더 도울 게 있다고 생각하지 제가 희생을 한다는 그런 마인드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함께. 그렇죠. 동등하게 가는 거죠. 동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그렇죠. 지극히 정상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수고해주신 우리 페르소나 상사분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시도 자체가 되게 좀 생소하고 좀 이렇게 좀 리스키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실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전문가들은 자꾸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 자체를 검증받고 싶어 하세요. 항상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갭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정도의 코멘트로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페르소나 워크숍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색다른 이런 진행을 하고 경험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와서 발표해주신, 참여해주신 네 분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을 해주신, 또 좋은 질문을 많이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걸로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